자, 일단은 이제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것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정말 말이 시끄럽습니다. 바로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죠. 네, 지난 3.1절 방송할 때 저희가 양금덕 할머니 이야기 다루면서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결국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정말 동양 같은 돈은 절대 받기 싫다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요. 또 다른 피해자와 유족들도 정말 반발이 심한 상황이죠. 망국적인 외교 참사입니다. 이 전범 기업들은 사과나 배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또 해법이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게 반발은 당연한 겁니다. 대표적인 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양금덕 할머니. 네. 양금덕 할머니 우리 양동에 사세요. 우리 지역에 가까이 사셔서 저는 명절이나 가끔씩 가서 인사드리거든요. 네. 양금덕 할머니가 어제 오늘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죠. 오늘 또 국회 앞에서 규탄 대회에 시국 선언하는데 참석하시고 기자회견도 하셨더라고요. 방금 이다솔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이런 동양 같은 이런 돈은 받지 않겠다. 그리고 그때 저가 방문했을 때도 주간지의 시사저널에 사과가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굶어 죽어도 사과 없는 돈은 받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표기를 하시고요. 오늘 국회에서 또 시국 긴급 선언이 있었습니다. 시국 선언이 있었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또 우리 식민 지배를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무너뜨린 훼손한 그리고 피해자들을 마치 무슨 뭡니까? 불우이웃 취급하면서 모욕감을 주는 그런 행위를 장했다라고 시국선언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외교 참사라는 말을 쓰고 이것들을 이제 처리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 민주당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어제 오늘 이재명 대표도 강력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어제는 삼전도 버금가는 굴욕이다. 또 오늘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굴종애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이쯤 되면은 정부가 의도적인 친일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난할 정도로 야당에서의 비난 목소리가 큽니다. 네. 지금 후속 파장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상황 어떻게 흘러갈까요? 피해자 대리인단 얘기는요. 이건 법적인 문제가 남는 데입니다. 대법원에서 3자 변제가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는 계속이 될 것이고요. 또 민주당은 이런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국가적인 야합이라고 하는데 일반 선언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소송전의 악순환은 계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에서 최대 69시간으로 개편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왜 이렇게 개편을 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전에까지는 주 52시간 동안 일하고 나서 그 연장 노동 시간을 관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주 단위로 하지 않고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한다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1시간 휴식을 보장을 하면은 69시간 일을 할 수 있고 휴식 시간 없이는 64시간까지 일하게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회사가 바쁠 때 몰아서 일을 하지만은 휴식권 보장을 하는 대책이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일할 때는 일하고 휴식 보장할 때는 노사 합의에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섭력이 약한 이런 회사에서는 일할 때는 많이 일하고 쉴 때는 제대로 못 쉬는. 눈치 보여서 못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연차 휴가를 다 쓰는 그런 비율이 한 40.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그 건강권 이걸 해치는 발상이어서 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경제단체에서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면서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또 노동계에서는 독을 가득 찬 계약에 불과하다면서 정말 강하게 비판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명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말씀대로 경총에서는 이제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 또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이나 주거 비용들을 좀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연장교도를 하고 나서 나중에 긴 휴가를 보장한다는 건데 연차 휴가도 다 못 쓰는데 언제 무슨 저축휴가를 쓸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건 당사자인 양대 노총과 협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법률로 개정해가지고 뒷받침돼야 될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걸 국회라든지 야당이라든지 당사자격인 양대 노총하고 전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게 돼서 노동계하고 야당을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은 아마 이런 문제점들이 크게 부각이 돼서 국회에서 이걸 합의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 당내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핫 이슈가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안 표결 이후의 분위기죠. 네, 이 살생부가 돌아다니면서 지목받은 의원들에게는 문자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영구 제명 청원까지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어 보이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내부 공격이나 내부 총질을 자제하자.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정권에서 노리는 게 아니겠느냐. 그쪽의 구상대로 따라서 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영구 제명 청원 동의가 벌써 한 8만 명에 육박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때 이탈표들이 그 배우가 우리 이낙연 총리라고 그렇게 예단을 가지고 그런 청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 블랙리스트라는 것도 당사자들이 부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확인되지 않았고요. 네. 그 낙인 찍기 이건 지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네. 물론 야당 대표를 검찰에서 체포동의하는데 거기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좀 문제고 동지라고 보기 어렵지만은 확인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확인되지 않은 리스트를 낙인 찍기로 해가지고 제명을 요구하고 아주 전화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야당 내에 균열이 생기는 거고 그게 바로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서 노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보안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간곡히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먹혀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그 균열이 사실은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보내질 때 네. 이미 예견이 됐습니다.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불구속 재판을 기소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체포 동의안을 야당 대표가 헌정상 최초로 보내는 게 바로 이런 균열을 노리고 제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만약에 사퇴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급속히 오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총선 때에 그게 완전히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대로라면은 민주당이 필패할 거라는 그런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충정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선거나 지지율은 변하는 거고요. 선거는 또 상대당의 상황하고도 연동되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의힘도 뭐 문제 전대 끝나고 나면은 내용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이 와중에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일에서 5일 당원 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총 투표율이 무려 47.51%가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또 ARS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이 투표율까지 합치면 무려 60%의 투표율 기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흥행의 이유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방금 6시에 투표가 끝났는데요. 최종 투표율이 55.1%랍니다. 네네. 사상 최고고요. 네. 그리고 투표단이 한 83만 명 되는데 55.1%면은 한 46만 명이 엄청난 투표를 한 숫자입니다. 겁니다. 흥행이 된 거죠. 네, 왜 이렇게 흥행이 됐다고 분석하세요? 그게 이제 각 후보들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참여해달라. 네. 그리고 그 총력전에 투표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저마다 이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후보는 지금 전당대회를 네거티브 대통령 흠집내기 이런 거에 대해서 주류 당원들이 비판을 해서 투표장으로 많이 나왔다. 또 안철수는 하급 기관처럼 당을 생각하는 거에 대한 반발, 분노 이런 게 표출이 됐다. 그리고 천하람은 윤핵관의 무리한 전행에 대해서 심판 투표다. 그래서 흥행이 투표율이 높아져서 흥행되었다. 네. 이렇게 이제 각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차피 어대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는 김기현 후보가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1차 투표 때 다시 말해서 결선에 가느냐, 결선 때 누가 가느냐 이게 되게 관심 사항이 됐는데 네. 내일 이제 결과가 오후에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카톡 방에 자기 단체 방에 누구 한 명을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초대된 사람이 김기현을 지지하고 안철수를 비방하는 홍보물을 게재해서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요. 오늘 또 안철수,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는 이걸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네. 그리고 땅 투기 의혹과 행정관 선거 개입 이 의혹은 네. 전당대회 후라도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표 자격을 김기현이 이미 상실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국민의힘도 내용은 굉장히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네. 다음에 모실 때는 이제 추측, 예측보다는 뭔가 이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자, 정치권에서도 포근한 봄 소식이 찾아오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더현 정치랩 대표 김명진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